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식구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보내다가 집에 와서 조금 쉬었습니다. 오늘은 책임근제보험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책임근제보험의 어떤 법리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임보험이라 하면 그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 내지 방해함으로써 어떤 인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걸 이제 배상책임보험이라 하거든요. 배상책임이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과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민법상 특수불법 행위 책임도 있고 뭐 의료가호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어떤 다른 법에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어떤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상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이제 어떤 공통점, 차이점 이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보통 계약 책임, 즉 채무불이행 책임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채권 채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먼저 살펴보면 우리 390조와 750조, 즉 390조에 의한 그 내용이 750조를 준용하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기책 사유가 이제 고의나 가실 이 양자는 두 개 다 존재해야 되고, 손해배상 범위가 이제 통상 손해가 원칙이고 예외로 이제 특별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실상계. 이제 390조를 750조 준용하다 보니까 이 둘은 그 가실상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대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채무자가 이제 그 채권의 목적이나 물건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 물건의 권리를 취득해서 이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도 390조든 750조든 같은 겁니다. 손해배상 방법은 양자 모두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차이점은 이제 입증 책임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기책사유 입증 책임이 불법행위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책사유가 있으면 입증해야 되는 반면에 계약 책임에서는 이제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기책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르고, 소멸시효는 계약 책임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 규정이 없고 일반 채권 즉 10년이죠. 근데 이제 750조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르죠. 물론 이제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행위로 봐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책임은 이제 상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에게 경감하는데, 불법행위에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불법행위의 경우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에서 이제 배상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에 채무불이행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는 고의로 의한 불법 행위를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계약 책임에는 이제 이러한 제도가 없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 태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계약 책임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채무의 어떤 규정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공동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경우에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연대책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죠. 뭐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고, 양자 간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면 390조든 750조든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피해자가 어떤 걸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통설과 판례는
피해자는 390조를 적용하든 750조를 적용하든 자기에게 유리한 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구권 경합설이에요. 학설로 보면. 근데 어떻든 판례는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유리한 거 390조를 적용하든지 750조를 적용하든지 뭐 이런, 왜냐면 소멸시효라든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유리한 걸 선택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가 있는데, 이제 가실책임주의의 유형으로서는 이제 좀 전에 말했던 750조, 그 다음에 이제 390조 가실책임주의 유형입니다. 이제 무과실책임주의 유형으로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었던 중간책임주의,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영행법에서 은격주의 책임과 유사한 건데 이제 그런 게 있고, 무과실책임주의도 있죠. 무과실책임주의, 무과실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중에서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뭐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영행법에서는 절대 책임주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 보상책임주의가 있는데, 이제 가해자의 가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도 피해자의 가실 부분까지 배상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피해자의 가실 부분까지 이제 상기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상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한 거, 그다음 산재법에 의한 거, 선언법에 의해서 선언법이 업무상 재해만 인정되면 뭐 70%라든가 이런 게 법적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보상책임주의를 하는데, 이제 하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보상책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안전에 관한 법률상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자 및 충전업자의 보상책임 등에도 이제 보상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은 이제 우리 750조를 얘기하는데, 고의가실로 인하여 이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성립 요건이 가해자의 고의가실, 가해자 책임 능력, 가해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의 발생, 인과관계 성립, 그래서 고책 위손인,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수 불법행위는 민법상 755조부터 이제 되는데, 책사, 동공. 특수 불법행위는 이제 일반 불법행위가 달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가실이 없어도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가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민법상 인정되는 특수불법행위인데, 여기에는 책사, 동공, 책임 무능자의 감독자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공작물 소유자와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그 다음에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에서 이제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네요. 이게 언제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조물 책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떻든 크리스마스인데 이번 강의는 좀 이론적인 거라서 사실 재미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들어주시고, 근데 이제 시험으로, 손해사정사 시험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뭐 간혹 나옵니다. 간혹. 그 다음에 이제 법리를 구성할 때는 간혹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든 재미있는 부분 들어주셨는데, 잘 쉬시고, 내일 또 목요일이네요. 목금 이틀 또 일하면 또 토요일이 되네요. 하루하루가, 저는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기서 자세히,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책도 읽고 하니까 굉장히 인생의 마지막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제 계획과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될까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옛날에 연애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든 이런 일정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부터 이제 영어 파닉스부터 이제 공부를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제 장점인데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